매주 목요일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골목길 민생 현안과 그 대안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민생의회. 오늘은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한번 직접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예, 초심, 진심, 성심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도민의 일꾼. 가수는 남궁옥분, 도연은 박옥분입니다. 아, 진짜 그러네요. 네네. 그래요. 뭔가 추천곡으로 남궁옥분님 노래를 하나 들어야 될 것 같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박옥분 경기도 의원님. 경기도에서 지금 어떤 상임위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9대, 10대, 11대 도의회를 거쳐서 지금 현재 내리 3선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지금 현재 대변인이고요. 또 이제 KDLC라고 전국 지방의회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모인 경기도 공동대표이기도 하고 또 지금 가장 중요한 핫한 경기도의회 ESG 실천포럼 회장이기도 합니다. 네, ESG 실천포럼 회장님이시면 진짜 오늘의 기후와 아주 깊이 관련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셈인데요. 네. 남궁옥분은 가수고 박옥분 의원님, 우리 박옥분 의원님께서는 그 경기도의회 ESG 실천포럼 회장 활동하시면서 얼마 전에 전국 최초로 글로벌 지표 기반의 공공기관 ESG 평가 지표 이 연구 성과를 발표하셨는데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제가 그 3선 되고 나서 바로 ESG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상반기에 때는 ESG 연구 포럼을 했다면 하반기에는 ESG 실천 포럼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는 이제 산하기관이 28개가 있는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실은 ESG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평가이고 단순히 평가 지표만 만든 게 아니라 이번에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실행할 수 있는 그 로드맵까지 함께 제시했다는 것이 전국 아마 최초이고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제 지표를 바탕으로 하고 이게 이제 어쨌든 글로벌이기 때문에 국제 지표를 바탕으로 하고 경기도 공공기관의 현실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ESG 지표를 마련해서 행정 전반에 ESG를 내재화할 수 있는 실천 모델을 만들었다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ESG 하면 보통 기업을 떠올리는데 이제 공공기관, 행정에서도 ESG 활동을 할 수 있도록 2025년부터 27년까지 로드맵을 함께 제시하셨다고 했는데요. 이런 경기도와 공공기관에 대한 ESG 평가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현재 사실은 공공기관에도 ESG 평가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 왜냐하면 조례에 이미 그게 있기 때문에 진행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도정 전반에 ESG가 뿌리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를 계속 제가 또 해왔고 또 시대적 또 사명감도 있기 때문에 하고는 있는데 올해도 지방자치단체가 ESG 평가에서 저희 경기도가 사실은 A등급을 받았어요. 2년 연속 이제 전국 1위도 하고 환경 부분에 특히 여기 2가 환경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S등급을 받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기록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번 연구 결과를 보면 저희가 다 설문조사해서 연구가 나온 건데 산하 28개 공공기관들을 이제 살펴보면 편차가 크고 또 이제 S와 G 영역은 실행 지표가 부족하다라는 한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G에는 집중되어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S나 G에 있어서는
부족하다라는 한계가 좀 드러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ESG 평가라는 게 환경하고 사회, 그렇죠. 그리고 거버넌스, 이렇게 협치 이 예. 부분을 보는데 보니까 환경 쪽으로는 많이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사회나 협치 부분에서는 부족하다는 거죠. 뭐 아시겠지만 S 같은 경우는 인권, 다양성 문제라든지 다문화라든지 뭐 하다못해 동성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부분 영역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장애인 부분부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번 연구 결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28개 공공기관별 편차도 크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ESG 관련된 정책 제안 하시려고 지금 구상 중인 계획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이번 연구 결과에 우리가 이제 실전 포럼에서 연구 용역을 이제 개발한 그 경기도형 ESG 지표를 평가 지표를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려고 하고요. 실제로 이 평가 저희가 실전 포럼 연구 용역 발표할 때 집행부들도 많이 와서 듣기도 했습니다. 그 형식이 아닌 그 도민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그 실행 모델, 실천 모델을 저희가 만들어 나가는데 아마 내년도 정책에 많이 반영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경기도 도청에서 할 때 경기도 의회, 도청 모두가 ESG 평가 지표에 맞게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요. 그래서 이게 9대, 10대, 11대 3선 의원, 내리 3선 의원을 하셨는데요. 대표 발의하신 조례 중에서 가장 의원님 생각하실 때 뿌듯한 것 혹은 뭐 진짜 이건 효과가 컸다 이런 조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이런 질문을 주셔서 상당히 의미 있고 지난해를 이렇게 반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은데요. 의원님 자랑하실 게 많으셨군요. 예, 많이 있어요. 일단 뭐 많이 있지만 이제 재정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뭐 아시겠지만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인해서 2020년도에 많은 파장을 일으켰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 그래서 전국에서 최초로 제가 이 조례를 만들었고 사실은 중앙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저는 이것을 시도했더니 집행부에서 중앙법도 없는데 왜 하냐 막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근데 마치 통신 3법이 통과되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제가 이것을 만들어서 전국 최초로 만들었고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최초로 그 원스톱 지원 센터를 만들었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 지금 근무하는 분이 한 20몇 명이 있어요. 있고 그때 바로 저는 예산을 18억을 세워서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중앙에서도 못하는 것들을 전국 최초로 제가 만들었고 영상 삭제, 상담, 법률, 의료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전문가들이 결합해서 실질적으로 내 사진이 막 돌아다니는 것을 삭제하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여러 가지 정신적 피해나 이런 것들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의료 서비스도 하고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으면서 약간 놀란 게 그 지금 대통령 대신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 원스톱 지원센터 했던 거 아닌가요? 예, 그때 당시에 그때 도지사였을 때 그때 이거 발빠르게 잘했다고 굉장히 여성들의 지지가 컸어요. 사실은 그래서 원인이 저예요. 그러네요. 이게 도지사님도 그 당시에 도지사였고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도 17개 시도에 하나씩 다 만들겠다. 그리고 굉장히 이게 그래서 경기도가 잘한 사례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도지사가 잘한 게 아니라 제가 상임위원장 할 때 이거를 강력하게 추진했고 지금 도지사님이 너무 그 당시에 도지사였고 같이 함께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죠. 사실은 예산 한 해에 18억 바로 세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건 이재명 지사였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경기도의 성평등 조례
제가 그것도 재정이 아니라 개정했는데 네. 19만 명 이상의 막 여러 개신교들이 막 반대했나요? 폭탄도 하고 여러 가지 했을 때도 네. 그 조례를 지켜주신 분이세요. 아하. 그래서 저는 그분은 지금 현재 대통령이신데 너무나 감사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가치가 얼마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지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정들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 이거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이거 네. 하나가 아니고 그러면 보이지 않는 데서 디지털 성범죄가 얼마나 많으면 앞으로는 얼마나 더 커질 거냐. 그쵸. 이게 굉장히 큰 두려움이었는데 이때 발빠르게 대처했던 경기도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배경에 박옥분 의원님의 조례가 있었네요. 그 중심에 제가 있었고 사실은 그 당시에 집행부는 반대했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센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센터를 만드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강한 제가 의지가 있어서 전문가들 그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이것을 성과를 이루었고 그거 말고도 사실은 저에게는 가장 최초가 많았는데요. 감정 노동자 보호조례라든지 이것도 최초로 하신 건가요? 제가 경기도에서 만들었고 감정 노동자 보호가 사실 지금부터 그 젊은 세대에서 일하는 환경에서는 감정 노동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정 노동이 그 당시 그런 용어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바로 이제 제가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는 이제 지능형 교통체계 ITS 이것도 이제 제정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미래 세대가 교통이 지금도 상당히 혼잡한데 항공도로라든지 자율주행 도로 이런 것들을 발빠르게 준비해서 지능형 교통체계를 앞으로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같이 경기교통공사와 함께 의논해서 이렇게 만들게 됐고요. 뭐 그거 말고도 뭐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도 사실은 거의 개정이긴 하지만 거의 전면 개정에 준하는 이런 내용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의원님 그 ITX 그 앞으로 많이 등장할 자율주행 관련된 도로 교통에 대해서도 조례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여성운동, 시민운동으로 이렇게 정치 시작하셨다고 들었었는데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사실 여성에 대한 생각이 미래적일 수밖에 없지만 굉장히 놀랍네요. 이게 다 경기도의회에서 처음 되고 있네요. 국회보다 먼저. ITS도 사실은 처음이고 아마 그거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정부 때 예산이 많이 생기고 윤석열 정부 때 이걸 없앴고 아마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정부 때 또 많은 이 미래형 교통체계에 대해서 지능형 교통체계에 대해서 미래를 예측해서 특히 이제 항공도로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아마 준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책 얘기만 해도 오늘 시간이 부족할 텐데 여러분은 박옥분 의원님 개인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테니까 계속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럴까요? 3선 의원이신데 이제는 아무도 이렇게 안 여쭤볼 것 같아요. 의원님이 아까 주변에서 이젠 다 알아봐서 명함을 잘 안 갖고 다니게 된다고 그러셨는데 진짜 3선을 계속 하시면 그렇게 되죠. 주변 지역 주민들도 길 지나가면 다 아실 것 같고 그런데 그래도 3선, 그러니까 2014년 처음 도의원 되셨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어떻게 처음 정치의 뜻을 품게 되셨을까요? 저는 이제 일단 지역이 제가 사는 곳이 제 토박이고 수원이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아는 지인도 많고 선후배들도 많고 학연, 지연 그런 것으로 많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뭐 정치를 떠나서도 이렇게 아는 분들이 많게 됐고요. 처음에 저는 뭐 여성단체 활동을 통해서 시민운동에 뛰어들었고 기본적인 기질이 좀 있었던 공동체에서 늘 변화를 꿈꿨던 그렇다고 트러블 메이커는 아니었고 좀 건강한 변화를
늘 꿈꿔오지 않았나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 변화에 대한 열망들이 가득하지 않았나. 좀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 뭐 이런 과정들이 늘 함께 고민을 하게끔 만들었던 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다가 정치를 하게 된 배경은 일단 먼저 어떤 그 경기도당의 당직자로 여성국장 자리가 있다라고 해서 물론 이제 그 전에 다른 활동들을 많이 했었죠. 네. 그런데 저는 그 전부터 여성의 정치 확대라든지 여성의 정치 세력화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럴 때 마치 그런 제안을 해서 그러면 민주당의 여성국장으로 가면서 여성들의 정치생들을 좀 많이 발굴하는 역할이라든지 함께 미래를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찰나에 이런 제안이 와서 여성국장을 하다가 어쨌든 그 도의원 제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의원님 그러면 그렇게 시민운동, 여성단체 활동하시던 것, 환경평화인권 활동을 하시던 그때랑 도의원 활동을 하시는 지금이랑 이렇게 비교를 하면 어떠세요? 아, 정치하길 정말 잘했다. 아니면은 그냥 하지 말걸. 어느 쪽이신가요? 아니 저는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일찍부터 저는 그 여성 평화 통일운동, 환경운동에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그 늘 구호는 외치는데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늘 희박했고 우리가 너무 힘이 없다라는 생각. 그러나 그런 힘들이 3%의 소금물이 바다를 짜게 하듯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은 그 변하고 있다. 뭐 막스의 유물론적으로도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사물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믿고는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부분도 있었고 우리끼리 막 의기투합해서 막 우리끼리 으쌰으쌰해서 동지 애를 싹두고 뭐 이런 건 있는데 막상 가보면 도루묵이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죠. 계란으로 바위치기고. 그런 느낌이 들고 여성운동 같은 경우는 변화는 분명히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호주제 폐지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사실은 의무공천제라든지 비례대표제 분명히 정치 확대라든지 보이지 않는 역할들은 많이 있었고 많은 희생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보다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건 역시 정치다. 그래서 많은 그 민원인들을 만나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줄 때 그런 효능감을 느끼고 또 정치적으로 제가 지금도 여성단체라든지 시민사회단체랑 같이 소통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정말 외쳤던 그런 것들을 제도화시키는데 함께 하고 함께 만들어가는데 상당한 그 만족감과 효능감을 느끼는 거. 제가 여기까지 아까 말했던 다양한 조례들이 있기까지는 단체들과의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단체만 있었을 경우에는 정치가 결합하지 않으면 실현 가능하지 않았던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치와 실제로 현장이 같이 결합해서 함께 풀어가니까 아주 더 쉽고 그리고 저는 누구보다도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어느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가장 최적화된 정치인이라고. 왜냐하면 시민운동 했던 사람, 일반 당원으로 있던 사람, 평범하게 있었던 다양한 궤적이 저한테는 있기 때문에 저의 스펙을 부러워하는 정치인들도 상당히 많아. 그리고 당직자까지 해봤기 때문에 당직, 시민운동, 정치 이게 세 가지가 결합되니까 상당히 더 빠르게 이게 모든 일이 결과물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여러 겹으로 다양하게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요. 이런 박옥분 의원님은 수원시 장안구 정자 1동, 정자 2동, 정자 3동을 지역구로 두고 계십니다. 장안구 지역 활동도 늘 바쁘실 텐데 주요 현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정자 1, 2, 3동 뭐 3동만 있지만 사실은 인구가
12만 안팎으로 있는데요. 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넓고. 여기 아파트가 정말 많죠. 네, 여기 아파트이기도 하고 또 구도심도 있고 약간 좀 있고. 섞여 있는 부분이 네. 있는데요. 저희 현안 문제는 사실은 뭐 소소한 이런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가장 굵직한 것들은 뭐 우리 김승원 국회의원님과 함께 많이 뭐 지하철 문제라든지 버스 문제라든지 그리고 유휴부지 활용 문제라든지 그리고 뭐 거기가 택지 개발이 거의 90년대 말에 됐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오래돼서 한 30년 거의 되다 보니까 어린이 공원도 22개나 되는데 네. 다 리모델링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우리가 국비라든지 도비를 예산을 확보해서 리모델링을 하나하나 다 해결하고 있고 저희가 또 나라 땅이 있는데 그 아주 중심부에 있어요. 네. 그런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등기소 이전으로 인해서 그럼 구 등기소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정자 1동에 아주 큰 5천 정도의 가구 아파트가 있는데 상당히 오래돼서 거기를 재건축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있는데 네. 그런 굵직한 일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까지 상당히 많은 현안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 국회의원분하고 같이 네. 협조하면서 리모델링, 구도심 재정비 이런 거야말로 무조건 다 없애고 그쵸. 새로 지으면서 이윤 창출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나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고민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생태공원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박옥분 의원님이 삼선 의원이시니까 또 부담감도 그만큼 크실 것 같은데요. 아까 그 시민단체, 정당 이 활동을 다 했던 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또 그만큼 이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바라는 분들이 또 많이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요청하고 제안하고 하시는 분들, 건의하고 하시는 분들. 올 하반기 목표와 계획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선수가 높다 보니까 부담도 크시죠. 사실은 민원은 점점 많아지고 해결할 거는 너무 많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올 하반기는 일단은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기일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하반기에 행정감사라든지 예산안 잘 심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건설교통이 제가 다른 상임이다가 건설교통에 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보다 더 교통약자라든지 교통복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그런 의정활동에 관심을 두게 되고 특히나 집안 치마 예방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지능형 교통체계 활성화를 위한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이제 공약했던 것들 그동안 삼선 되기까지 공약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실천 가능한 것들은 잘 마무리하고 아직 손 못 댄 것들은 더 박차를 가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성평등이라든지 인권 문제, ESG 행정이라든지 지역 주민 그 생활환경 개선과 관련된 거는 기본적으로 늘 함께 저희 의정활동의 철학이라고 생각하고 베이스에 깔고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삼선 의원으로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 쭉 들으면서 저는 앞으로 박옥분 의원님 하면은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감정 노동자 보호 조례 이게 아주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 ITS 활성화도 그렇고요.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존경하는 정치자 여러분, 기후가 곧 민생이고 미래입니다. 작은 에너지 전략, 공정한 소비, 인권,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가 모여서 지속 가능한 경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도민과 함께 늘 초심, 진심, 성심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의원이 되겠고요. 도정 전반의 ESG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초심, 진심, 성심 맞죠, 의원님? 가수는 남궁옥분. 네, 도의원은 박옥분 네. 경기도의회 의원님이셨습니다. 기후가 민생 경제이자 미래 정치이기에 저희 오늘의 기후에서는 박옥분 의원님 명예 기후 톡파원으로 임명하고 앞으로 의정 활동에서 지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소식 수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